예,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자,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해서요. 오래간만에 코스피스가 주간 단위로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도 좀 많이 올랐고 또 그동안 고생했던 개인 투자를 고생했던 지지부진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하여튼 이번 주가 시장이 상당히 시장의 흐름도 좀 그렇고 시장의 내부적으로 업종별 종목별로 질적인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정리하고 복귀하고 또 다음 주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한 주 동안 시장을 점검하고 다음 주 전략까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코스피 지수 주간 흐름 차트를 좀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종가상으로 코스닥도 그렇지만은 뭐 약간 윗골을 달았지만은 거의 종가가 거의 고점으로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가 주초에 2140에서 2104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2140포인트가 저점이었었으니까 월요일부터 바로 좀 상승을 좀 하면서 그렇죠? 꾸준하게 계단식의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오늘 약간 좀 윗골을 좀 달긴 했지만은 종가상으로 거의 고점으로 좀 마감이 좀 됐어요. 차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견조하게 변동성도 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동 평균선이 상승을 하면서 5일, 20일, 60일, 그다음에 120이동 평균선까지, 그다음에 202이동 평균선은 차트상으로 돌리지 않았지만 201동 평균선까지 일봉상으로 올려놓으면서 차트 흐름도 양호하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MACD 지표상으로도 매수 시그널이 발생된 상태에서 한 주를 코스피를 마감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보시게 되게 되면 비슷합니다. 상승률이 거의 그렇죠? 3.1%. 조금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엇비슷해요. 오늘 약간 코스닥 시장이 좀 음봉이 나와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음봉이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도 거의 코스피와 비슷하죠. 거의 이번 주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비슷하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만하게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되면서 종가상으로도 거의 고점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기술적 지표상으로 MACD 지표가 약간 매수 시그널이 발생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종목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주가 안 좋았지만은 충분히 다음 주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이 다 훈풍이었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3%대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중국 시장이 쉬었지만은 어제까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독일 증시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3%대 정도 상승.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다우 나스닥 시장이 2% 정도 전후 상승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5% 넘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브라질 증시라든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머징 국가들은 전반적인 약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강세를 보였냐? 중국발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들 국가들도 물론 신흥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것 자체는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타 이머징 국가들은 약세를 보였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번 주 시장의 핫 이슈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슈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대는 알다시피 지난주에는 어땠었어요? 분위기가 참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 이 시간대까지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번 주에 지난주 후반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까지 좋은 지표가 좀 나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일단은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국의 PMI 지표죠. 지난달에 2월 달에 49.2였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49.6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높은 50.5까지 50.5로 나타나면서, 알다시피 PMI 지표가 50일 기준선이잖아요. 50 아래면 경기 수축이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인데 4개월 만에 지난 언제죠? 11월 달에 50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4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지표가 나온 거였었죠. 이게 이제 나온 시점이 일요일 날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준 게 월요일 날부터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10시 반, 11시 정도에 나왔는데, 이게는 조금 이제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지표인데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어요. 차이신 제조업 지표마저 50.8, 본래 지난달에 49.9였거든요. 49.9였고 시장에서 약간 소폭 예상치 부합할 정도가 있었는데 50.8까지 0.9% 정도 개선된 지표가 나오면서 이것도 4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발표된 화요일 날 발표된 중국의 서비스 PMI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55.3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4.2였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1.1% 정도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또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작년 이맘때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68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계속 내리막길까지 가면서 54.2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68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54.2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발표된 ISM 서비스 지표가 55.3으로 나왔으니까 ISM 제조업 지표도 반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경기 우려감 자체가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경기 회복의 지표가 좋아지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으니까 그 효과 자체가 지표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즉 미국과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세계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게 뭐 G2국가니까 그만큼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반영이 좀 됐고, 중국 경기가 우리나라와 상관관계 미국에 비해서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 의존도가 미국보다 2배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여타 국가들 경기보다는 중국 경기의 회복 부분 자체가 국내 경기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중국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당연히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국내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최근에 실적들이 안 좋아서 상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수적으로 국내 시장에 접근했었는데 외국인 수급으로 좀 나타난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 자체가 보시면 그렇죠?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수급 점검해야 될 때 주간 단위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쌍끌이 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약간 소폭 매수한 상태에서 지난주를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수급을 좀 봅시다. 보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월요일 날부터 계속 샀죠. 그렇죠? 하루에 2천억대 평균. 오늘은 좀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뭐 1,000억대가 있고 990억 정도까지 매수를 하는데 주간 단위로 무려 1조 원을 샀어요. 여러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1조 한 7천억 가까이를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포함하면 외국인 투자가들 이번 주에 거의 한 2조 한 7천억 정도를 아마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까지 들어오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당연히 유입됐겠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지수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죠.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연속 매수가 유입됐으니까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좀 나왔지만 주간 단위로는 400억대, 500억대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끌었다.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샀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입니다. 지난주와 업종별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까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방어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들을 샀느냐? 자, 전체 조금 전에 외국인이 1조 원 샀다고 그랬고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만 제가 본 겁니다. 가장 많이 산 게 1조 원 중에서 전기전자 쪽을 8,600을 쓰다가 남았으니까 전체 매수 금액의 거의 87%를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기전자에 산 거죠. 그렇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 약 반 정도, 약 40%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쌍끌이 매수가 유입된 쪽이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금융, 화학. 화학은 오늘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오늘 운수장비 쪽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오르는 800억 정도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상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동차 쪽을 그렇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기계 쪽까지. 이게 무슨 섹터냐 보시다시피 다 경기와 민감한 관련 업종으로 샀다는 겁니다. 금융주도 경기 민감주죠. 경기가 좋아지면 부실채권이 줄어드는 거니까 또 금리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거고 금리의 상승 기대감 자체가 반영될 수가 있는 거니까 대부분 다 중국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이 바뀌었다. 지난주는 이런 쪽이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보시면 팔았던 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던 업종은 지난주까지 샀던 것들, 강세를 보였던 섬유유복, 음식료, 통신 다 방어적인 종목들이죠. 방어적인 종목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인 한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전력을 계속 팔고 있어요. 한전이 오늘 거의 신저가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통신주. 기관 투자가들은 통신주를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기관 쪽을 잘 봐야 되는데 기관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팔아야 됩니다. 기관이 파는 쪽은 조심해야 되겠죠.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개최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동안 중국 경기다 세계 경기다 불확성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안 샀는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보이니까 돈은 없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방어적인 종목 쪽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파는 통신이라든가 이들 음식료 관련 섹터들은 지난주까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섹터들이거든요. 이쪽은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즉 이번 주 시장 이슈 자체가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다음 주도 아마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가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가면 뭐 다 쉽지는 않겠죠. 다음 주도 아마 이런 흐름 쪽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당연히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 이들 업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시면 이번 주에 증권주가 상당히 좀 많이 떴어요. 가장 많이 떴습니다. 증권주가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주 중심으로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증권주 상승은 결국은 시장이 바닥을 통과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증권업종일 수 있는 거. 또 고점에서 또 가장 먼저 고점 시그널에 나오는 게 증권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발 경기 회복에 관련 소재 관련 쪽자인 철강,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이거죠. 철강하고 건설기계.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자체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지표가 좋아지면서 PMI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DY파워라든가 진성TC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평균 10% 가까이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오늘 주가 상승하면서 5%대 상승. 다 경기 관련 섹터들 중심의 상승이고 전반적으로 이들 업종들 방어적인 종목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부진했다. 일들 섹터들이 잠깐 이들 종목들이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이쪽에 이번 주에 부진했던 섹터들은 다음 주에도 상당히 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수급과 업종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주간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냐? 어떤 종목을 올랐느냐? 조금 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또 코스피만 제가 본 겁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가장 많이 떴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주력 제품이 가성소다거든요. 가성소다 가격이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가성소다 만드는 회사는 롯데 정밀화학과 백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백광산업은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백광산업도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 중에서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도 거의 한 11%도,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10% 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 주 특징 자체가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자동차 종목들이 좀 주가 많이 떴어요. 자동차 종목은 이것도 이제 중국 관련 종목이죠. 아마 중국 경기에 대한 부진 때문에 중국 공장의 현대 기아자동차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악화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과거는 자동차가 중국 관련 쪽은 아니었었는데 워낙 중국 쪽에 투자를 현대차가 기아차가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치도 다른 여타 섹터에 비해서 전망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난하게 나올 거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들 관련 섹터들 현대건설기계가 2번 들어가 있는데 건설기계, 철강, 소재 관련 섹터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조금 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됐으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주까지 사업 보고서가 다 제출이 좀 되면서 일부 이제 개별성 종목들 이제 퇴출해서 자유로운 그런 이른바 잡주 성격의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롱 TC주 영향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코스피는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선물 매수와 함께 기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의 이제 이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이슈를 봤더니 오늘 시장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이제 본격적 실적 시즌에 지원받아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실적을 잠깐 보시게 되게 되면, 컨센서스가 7조 1000억인데 6조 2천억으로 나왔어요. 거의 증권사에서 예측한 가장 부진하게 나쁘게 봤던 증권사에 거의 여기에 6조 2천억에 수렴해서 발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래 이제 삼성전자가 3월 초까지마다 8조 5천억에서 계속 하향 조정돼서 7조 1000억까지 떨어졌는데 그보다 더 낮은 약 12.7% 정도 예상치보다 안 좋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주가는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미리 삼성전자 쪽에서 미리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선반영이 좀 됐던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삼성전자 쪽에서 6조 2천억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그런 어떤 내놨던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나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향후의 문제인데 향후에 일단은 삼성전자 이제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30조 원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이 정도 6조 2천억이니까 전망 2조 2천억을 맞춘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제가 봤더니 단기 순이익이 23조 원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자체가 전체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해보면 주당 EPS가 3,600, PR이 약 12.8배 되는 수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해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 자, 지난 시간에 하이닉스 기준에서 제가 78,000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2,000원 정도를 보시라고 그랬었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81,400원 고점 찍고 약간 조정이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 PR이 지금 13배 되는 수준인데, 제가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판단하면 제가 애플을 보라고 그랬죠. 애플 밸류에이션에 20%에서 30% 정도 할인받는 수준이 삼성전자의 적정한 가치다. 현재 애플이 보니까 PR이 16.7배입니다. 16.7배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13배 되는 수준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 PER 기준에서 14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 가격대가
아마 52,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증권사에 삼성전자의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이 대체적으로 52,000원입니다. 아주 높게 제시한 데가 6만 원이고요. 평균적으로 52,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수렴한 쪽이기 때문에 그 가격 정도가 어떤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그 금융회사에서 상당히 등락 과정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시장인데요. 오늘도 좀 빠르게 시장 지나가네요. 다음 주 시장은 개인적으로 제한적 등락입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고 조금 전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등락입니다. 2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등락이 전개될 것 같은데 제한적 등락 구간 속에서 속도 조절이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별로 없습니다. 다다음 주 정도 가야 실적인데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변수가 있어요. 다음 주 이슈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합의안이 다음 주에 타결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게 고점을 돌파라도 가능하다고 봐요. 2240포인트인데 근데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현재 분위기 자체는 좋기 때문에 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즉 지수의 제한적인 등락이니까 지수가 올라간 국면에서 따라서 하기에는 즉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든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삼성전자 또 쉽게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등락 국면에서 결국은 종목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주 시장 이슈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남북 경협 쪽의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등락이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개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740포인트와 775포인트입니다. 거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 전개될 수 있는 780자가 여기를 잡아놨던 부분 자체가 일단 여기까지가 물량이고요. 여기부터는 물량이 없습니다. 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 이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수의 제한적인 등락이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수익 전략은 딱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조정받을 때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가 조정을 받으면 다른 여타 종목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쉽게 조정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경기 관련 섹터들 그렇죠. 현재 부진하는 문제를 보이는 것은 건설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짧은 순환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매매 수익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 전략은 수익 전략은 다음 주 관심 섹터는 그래서 짧게 좀 잡아봤는데요. 제가 보는 다음 주 관심 섹터는 종목별 움직인데요. 건설기에 여전히 중국 경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중국에 관련된 DY파워라든가 진성 TEC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는 좀 무거운 쪽이니까. 그 다음에 해운 쪽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무동량 증가와 함께 BDI 지수가 반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야스하고 ENF 테크놀로지 꾸준하게 언급해드리고 있죠. ENF 테크놀로지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야스도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IT 장비 소재 종목 중에서 주가 싼 종목. 그 다음에 면세점은 아니지만 중국발 소비 성장과 관련해서 뉴트리 최근에 추천 이후에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던 30% 상장 후에 이번 올린 뒤에 조금 조정 나왔어요. 눌림목 조정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 다음 주는 남북 경협주 순환매를 봐야 되겠죠. 좋은 재료 나올 때 남북 경협주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태형건설 지난주에 언급해 들어서 조금 부진한데 환경산업 고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건설주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이맥스라든가 ISC 실적도 괜찮고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따 제가 6시부터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로 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